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는 웅변을 부뚜박이 위해서, 부뚜박이 뭡니까? 시골에 솥다지를 걸어놓은 부뚜박, 거기에 세워서 절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배워서 웅변을 하기 시작해서 벽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정치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 사람 밑에 뛰어들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웅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오형제가 웅변 전문가들입니다. 그 중에 3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5사람 모두가 웅변 전문 학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몇 분 빼놓고 제 목소리 좋았을 때, 연설했을 때, 웅변했을 때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목소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사람, 발음 정확한 사람, 그리고 호소력과 열정과 청중을 끌어안는 웅변수를 가진 사람, 바로 김채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1일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평상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3시간은 책을 보고 나머지 2시간은 신문을 보고 나머지 3시간 정도를 제 생업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8시간 뇌경색에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8장, 은행 통장 4개, 지갑 2개, 전부 아내에게 압수당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48시간 말을 못하는 순간에 제 아내가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기획실장이 김채균 회장 유급 보내니까 병원에 온 분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그분 죽겠더라 그렇게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다시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걷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말하는 훈련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재활병원입니다. 여러분, 재활병원에는 어떤 훈련을 첫 번째로 시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웅변학원에서 발성 발음 훈련을 시키는 것을 그 재활병원에서 한 달에 600만 원씩을 받고 시키고 있습니다. 20분 가, 나, 다 훈련하고 20분 쉬고 또 20분 노래 부르는 연습 또 20분 쉬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쓰기 또 20분 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향의 노래 부르기 또 20분 쉬고 나의 생각 이야기하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까요? 젊었을까요? 완전히 23살짜리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애들이 내 딸의 친구 또래들.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이 노인이 뭘 한 사람일까 물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처음으로 딱 꺼내서 명함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막 명함을 가오라 해가지고 그 내 선생 아가씨들에게 줬습니다. 그것들이 이런 선생님이십니까? 이러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 내일 이제 퇴원하자. 우리 아내는 퇴원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할 건데 그럴 바에는 이 병원에서 서비스 좋은 곳에서 있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나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이전이 있었고 7년 동안 재활운동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살려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 혼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신문 사설 읽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무총장이 대단한 친구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와서 오늘 뭔 훈련을 하셨습니까? 무슨? 그래서 오늘은 애국가, 그 다음날은 선구자, 그 다음날은 너와 나의 고향, 그 다음날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면서 나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도 눈물 날 일이지만은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 갈등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고통받은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갓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7번 떨어지고 8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소통. 왜?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당내 후보를 만들 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화합하고 손잡고 대통령의 한 사람, 대통령 후 한 사람을 만들도록 합시다 할 때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그 친구를 밀어줄 바에는 이건 당신을 밀겠다. 그 소리를 듣고 링컨이라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링컨이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링컨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웅변했던 전 세계 흑인 목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 킹 목사지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고 가장 훌륭한 목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느냐. 초등학교 시절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껌둥이들을 앉지를 못하게 하는 미국 법상, 흑인들을 앉지를 못하게 해요. 백인들 자유거죠. 그래서 그 부당성에 대한 루터 킹 목사의 학생회 웅변을 하기 시작해서 교내 웅변대에서 웅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목사 시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반복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꼭 누구죠? 흑인 대통령 오바마.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두웠던 시절 선각자들의 웅변,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그분들의 웅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사위원 모든 분들이 강평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웅변은 선생님이 써준 원고만 달달 외운다고 웅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보고 신문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기억해서 공부해야만 웅변 말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되어 있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웅변은 어떤 것인가? 어려서부터 반복된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상장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웅변 대회를 다닐 때는 내가 웅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강주 학생회가 웅변 대장은 강주 무등산에서 거의 했습니다. 11월 말쯤 되면 매우 추워요. 학교 대표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아버님과 네 사람이 대회를 같이 가서 새벽밥 먹고 고향 집에서 출발해 강주 와서 웅변하고 상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려면 저녁 7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춥습니다. 달달 떨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회를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 촌놈에게는 상도 주지도 않을 건데 그냥 다 내려가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하는 말이 새벽밥 먹고 와서 끝까지 보고는 가야 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37명 웅변 학생 중에서 37등으로 상을 부르는 거, 찬여상. 그 교장 선생님 내를 부르더니 뭐라 그러냐? 오늘 웅변 아주 잘했어. 내보고 오늘 1등은 김채근이야.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말없이 돌아와서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 역시 시골로 온 고생을 더 해야 돼. 왜 그러십니까? 때를 못 벗어서 아직 너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연단에 더 많이 서봐야 해. 그래, 그 이후부터 우리 아버님이 전국적으로 웅변대회가 있으면 손을 붙들고 서울로 여수로 그런데 가는 데마다 웅변 연단에서 같이 웅변했던 사람들이 같이 꼭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리석게도 대주제밖에 원고를 바꿔놔갖고 그 웅변 꾼들을 한 원고를 가지고 이 대회도 나오고 저 대회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인가 원고를 바꿔서 상은 적은 걸 받았을지 몰라도 반복된 원고를 내었던 제가 더 훌륭한 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을 잘 받고 잘못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회를 몇 번이나 더 서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웅변해 봤느냐. 여러분, 100만 인파 앞에서 웅변 왜 왔습니까? 100만 인파 앞에서. 저는 100만 인파 앞에서
30분 동안 연설을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만이 모여있는 앞에 서서 이 연설 다이가 4층 높이만큼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연설하면은 달달 떨립니다. 왜 떨리느냐? 앞에 100만이 더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웅변 그 자체가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낄 바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우리 영남권에서도 전국적인 웅변이 필요로 하다. 웅변대회가 필요로 하다. 이걸 느끼면서 이 대회가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간 푸른문회를 발행하면서 중국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선생님의 생활했던 곳을 가서 내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한국에 사는 학생들을 보다도 윤동주 생가 주위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 표준말로 발표를 더 잘해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9시 전강 뉴스를 들으면서 반복된 언어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제일 잘한다는 그 신념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거울 앞에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여러 사람의 웅변을 들으면서 이건 웅변대회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웅변대회. 그런데 웅변대회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웅변대회 일반부는 제수처를,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수처를 너무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손짓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설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엄중하고 준엄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기 나와서 연설자와 말하는 스피치 쪽과 부합되기는 건방지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스피치를 할 때는 조금 느리면서 듣기가 쉽도록 해야 하는데, 청중을 끌어모은 열정적인 웅변을 할 때는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중이 많이 모여있을 때 연설을 빨리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건방져 보이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스피치하는 분들 그렇게 느껴진 부분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제수쇼, 손짓 여러 번 반복을 너무 심하게 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순간에 일어서서 길박수 할 정도 시민 여러분 공손하게 해야 하거든요. 시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면서 제수쇼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 듣는 사람과 오늘 심사위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은 오늘 나온 청중들이 듣고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평할 때 내엄하고 준엄하게 고쳐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연단에 나온 전사는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뭔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에 나와서 웅변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고 오늘 참여한 연사 여러분들 반복해서 웅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행사를 준비해 준 사무총장 그리고 단체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심사를 아침 일찍부터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저는 이 연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왜?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하거든요. 근데 제 말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배가 부르니까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